있는 것들이 더한다. 돈만 많으면 뭐하나 건강이 최고지. 자신의 벤츠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있는 놈들은 원래 그래. 당신이 아는 모든 이야기가 부자의 언어. 이 세상은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을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수시로 접하는 매체들은 부자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한다. 95% 이상은 부자들이 저지른 나쁜 행위에 대한 보도이고 단 5%만이 부자들이 선행한 사실에 대한 보도를 한다. 5%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부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편견 중 대표적인 것이 부자는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참부자 세이노의 가르침을 배워본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결국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대기업 부자들의 가정 불화를 크게 보도하기도 한다. 부자들의 불행을 과장되게 극대화시킬수록 사람들은 좋아한다고 한다. 그래서 매체들은 부자들이 가진 문제를 파내는 것을 좋아한다. 부자긴 한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대. 부자인데 애들이 말썽이래. 부자인데 성격이 괴팍하대. 그런 과장된 사건 보도를 보면서 사람들은 나름 안심한다. 돈이 많은 부자가 되기보다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한다. 가난한 가정도 부부 사이가 안 좋고 가난해도 성격이 괴팍하고 애들이 말썽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부자들의 이혼은 큰 이슈로 다루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암만 이혼을 해도 별로 이슈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부자들이 불행하다는 것을 믿고 싶기 때문이다. 똑같이 병원에 입원해도 반응이 전혀 다르다. 대부분 다치거나 병에 걸려 병원을 찾으면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불쌍하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고급 승용차에서 운전기사의 부축을 받으며 내리는 중환자를 보면 돈 있으면 뭐하나 건강이 최고지 라고 생각한다.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졸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생각들은 스스로를 위로해준다. 유명인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저지른 혐의를 보도할 때면 그들이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매체들이 그들이 타는 승용차를 말한다. 벤츠로 사람을 쳤다. 자신의 페라리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런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의 사건을 보도할 때는 그렇게 보도하는 적이 극히 드물다. 아반떼로 사람을 쳤다라거나 모닝에서 마약을 했다라는 보도는 거의 없다. 벤츠를 친절히 알려주는 탓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있는 놈들은 원래 그래 라는 식의 편견을 갖게 만든다. 그것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자에 대한 편견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편견이 굳게 자리 잡을수록 점점 더 부자와 멀어지는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땡볕 속에 땀 흘리며 일을 마친 후 막걸리 한잔하면서 시시콜콜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고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사람이 내일의 주가, 내일의 사업을 걱정하며 잠드는 부자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부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그런 단정을 짓는단 말인가. 부자가 돼보지 않은 사람들은 부자의 삶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왜 부자는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부자는 시시콜콜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왜 부자가 떨어질 환율이나 사업을 걱정하면서 잠을 못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부자들은 경비 시스템이 철저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 두 다리를 뻗고 자지 않을 이유가 없다. 주식이나 환율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자들은 부자가 아니라 대박 환상에 빠진 개미 투자자들이다. 또한 사업을 걱정하는 정도라면 아직은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다. 여기에 한마디를 더하자면 막걸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마시고 와인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마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내가 아는 부자는 와인보다 막걸리에 빠진 사람도 있다. 편견은 정말로 다양하게 생긴다. 드라마들도 부자들의 성격을 인식하거나 괴팍하게 그린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착하게 묘사한다. 그래야 인기가 많기 때문이다. 연속극 드라마 작가가 모두 부자는 아닌데 왜 그들이 추측하여 그려내는 모습을 부자 가족의 삶이라고 그대로 믿는 것인가? 착한 부자도 많고 못된 가난한 사람도 많다. 흔히 돈 있는 것들이 더한다는 말이 있다. 물론 부자들이 많은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습성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니다. 그런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그렇게 다루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다. 부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경제를 공부한다. 같은 재화를 갖고서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을 비교 선택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 비교가 있어야 한다.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돈을 써야 한다는 생각은 없는 사람들에게서나 나오는 발상이다. 진짜 부자들은 모든 선택의 가치를 따진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한다기보다 가치로 계산한다고 보아야 맞을 것이다.
부자들을 모두 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매도하거나 모두 도둑놈으로 몰아붙이지 말라. 물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많다. 정말 많다. 세금을 안 내고 있는 부자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던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금 다 내고 떳떳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땀 흘려 떳떳하게 번 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의 부자들이 다 부정하게 돈 벌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흉악범들은 모두 부자가 아니므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 흉악범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우리는 편견과 그릇된 논리를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 진짜 부자들은 할 도리를 정확히 하는 사람들이다. 낼 세금을 안 내고 부정하게 돈을 모으는 사람들을 진짜 부자들은 부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아직도 수중에 돈이 궁해서 이를 돈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부자들을 모두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좋은 집에 사는 부자들을 욕하는 사람들은 그런 집에 사는 게 꿈인 사람들이 많다.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제는 부자에 대해 억측을 늘어놓지 말라. 세상이 보여주는 부자에 대한 편견을 철저하게 무시하라. 더 이상 돈이 많은 부자를 나쁜 쪽으로만 보도하는 세상에 속아서는 안 된다. 부자들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가질수록 당신은 부자의 삶과는 멀어진다. 부자들의 삶을 강 건너에서 바라보고 추측하여 쓴 책들이 많다. 그런 책들을 읽으며 진짜 부자의 삶이 그럴 것이라고 단정짓지 마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억측만 하면서 아는 체 하기 마련이다. 참 부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배워라. 진짜 부자는 돈독이 올라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가져올 때 부자가 태어나는 것이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환희를 느끼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전혀 불행하지도 않고 모두 도둑놈들도 아니란 말이다. 당신 또한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을 것이다. 도둑놈으로 취급받는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참 부자들의 지혜를 배우려고 해야 한다. 많은 매체와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조종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 목표와 정반대되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파악해보라. 그 편견이 당신의 앞길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다. 참 부자는 돈만 가진 사람을 말하지 않는다. 돈도 많고 생각이 올바르게 박혀 배울 지혜가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그들의 삶은 늘 행복하다. 세상에 조종받는 삶에서 빠져나와야 더 빠르게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항상 자신이 자주 하는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라. 평상시 하는 생각에 내 인생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해결책도 같이 그 안에 있다. 우리는 꼭 참 부자가 되자.